자, 그래서 일견 좀 평면적으로 보이는 인물인데요. 되게 이제 이쁘게 그렸다고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까라마조프 집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도 크나큰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 시험이 바로 기적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가. 한 번 더 상기하면은 이제 2반의 경우에는 너에게 주어진 그 자유, 이제 선악의 자유인 거죠. 선악을 판단하는 아비를 죽일 수도 있는 그 자유를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건데 알류샤에게는 이런 겁니다. 기적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수도원에 이제 얘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조시마 장로를 정신적인 아버지처럼 이렇게 떠받들고 있습니다. 장로님도 되게 이제 그 조시마 장로도 알류샤를 되게 예뻐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말을 해요. 다른 그 수도승 한 명이 있는데 네가 질투했을지 모르지만은 이해해달라 이러면서 알료샤가 죽은 자기 형을 되게 많이 닮아서 이렇게 이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알료샤가 이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드는 인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알료샤는 모든 점에서 다 평범하다. 그러니까 나이 20살 정도에 이렇게 예쁘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청년이 갖고 있는 모든 이제 그런 방황과 고뇌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리자와의 관계가 이제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리자와의 장면을 몇 개를 넣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알료샤는 말하자면 정상적인 성격 이런 표현 자체가 조금 죄스러운데 성격 자체가 뭐 정상 비정상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리자는 일부러 더 이렇게 히스테릭한 성격으로 이제 그린 것 같고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리자가 지체장애인 거잖아요. 다리를 못 쓰고 이제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일부러 그 알료샤의 뭐라고 할까 이제 그 속을 뒤집기 위해서 이반한테 이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알료샤한테 전해달라고 또 이렇게 하고 알료샤는 또 전해주거든요. 그 편지를 들고 이반한테 가져가요. 그랬더니 또 이반이 이렇게 어린 것이 벌써부터 꼬리를 치고 있다고 이러면서 또 되게 못됐게 말하고 그러니까 알료샤가 또 형 걔는 아프잖아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받아치고 하는데 이런 이제 젊은 청년이라면 의뢰 존재하기 마련인 연애 텍스트도 꼭 필요했던 거죠. 알료샤를 평범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소냐나 무시킨처럼 너무나도 비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너무 비범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소설적 형상이 나오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알료샤 같은 경우는 최대한 평범하게 그리기 위해서 연애 라인까지 이제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도원 풍경입니다. 조시마 장로 얘기를 거기 앞에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러시아에 존재하는 좀 독특한 어떤 형식인 것 같은데 장로제의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초반에 굉장히 길게 많이 서술을 하고 요는 뭐냐면은 장로가 권력을 너무 많이 갖게 되니까 그거를 문제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수도원에서 조시마 장로는 계속 존경을 많이 받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투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더라. 근데 장로님이 되게 연로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고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도 보면은 다리가 되게 이제 부실하고 이렇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제 그 대신문관을 떠올려 보시면 대신문관은 나이가 90살인데도 허리가 꼿꼿하고요. 막 눈에서 막 광채가 이글이글 나고 몇 시간을 그렇게 막 떠드는데도 물도 한 잔 한 모금 안 드시고 화장실도 안 가세요. 그 정도 되면 다 기관들이 조금 기능이 다 엉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되게 멋있고 막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노신사 막 이런 이미지로. 그에 반해서 조시마 장로는 그냥 이제 세월에 전혀 유감이 없어요. 그냥 이제 세월을 그대로 받은 그런 몸으로 체구도 되게 왜소한 걸로 나오고 다리를 또 못 쓰니까 막 옆에서 막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 깊은 아낙네들 부인들 해가지고 이제 그 아주머니들 이렇게 상대로 그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하는 그런 장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막 미사 같은 거를 집전하는 좀 이렇게 빛나는 그런 신부님 그런 모습보다는 그런 목사님 그런 모습보다는 그냥 동네 이런 조금 이런 이장 막 이런 느낌을 더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친근하고 인간적인 이런 이미지인데 이것도 이제 도스옙스키가 생각한 어떤 성인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 신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즉 독버섯이 화려하듯이 이 대신문가는 안티테제로 설정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반면에 이쪽은 이제 진태제인데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왜소하고 힘이 없고 심지어 이제 죽어가는 그런 나약한 모습인데 이게 이제 진짜다. 요걸 이제 염두에 둘 수가 있고요. 조시마 장로가 오늘 내일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죽으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된다? 방향. 향기가 이제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옛날에 스님들 돌아가시면은 뭐예요? 그 사리가 나온다 하잖아요. 그런 거 하고 이제 비슷한데, 조심하 장로를 존경하고 이렇게 숭배하는 쪽에서도 당연히 이제 이 그 방향이 나오기를 이제 바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 장로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쪽에서도 다른 반대로 이제 방향이 나면 어떡하지 하고 이제 걱정하면서 이제 그거를 기다리고 있던 참인데, 이게 여러분 여름입니다. 봄, 여름 이쯤이거든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뜰레뜨부르니 두후 그 챕터 제목인데, 뜰레뜨부르니는 그냥 한 단어입니다. 이제 썩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시신도 아니고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만한 이제 치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수도원의 빠이시 신부 있죠. 빠이시 신부를 보시면은 굉장히 의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혀 굴하지 않아요. 그 앞에 그 설명을 보면은 초반에 보면은 빠이시 신부는 되게 학식이 깊고 이반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같은 수준에서 대화가 될 만한 유일한 이제 신부였다 하는데, 우리 치르면 옛날에 이련 스님 이런 분 아니셨을까 이제 싶은데, 시체가 썩고 냄새가 나는데 전혀 굴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독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알료샤는 막 미치는 거예요. 너무 분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정의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왜 보여주지 않는가? 그러니까는 조시마 장로가 성스러운 인물이라는 걸, 성인이라는 걸 왜 보여주지 않는가? 그럼 세상에 도대체 정의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래서 어린 마음에 막 분노해가지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삐져갖고 나가는데, 빠이시 신부가 너도 저 어리석은 무리들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게냐 막 이렇게 이제 딱 묻죠. 그리고 이제 알료샤가 나가니까 옆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라키찐이 등장을 합니다. 라키찐인데요, 요즘 표기로는 라키틴이 맞습니다. 이게 TIN이거든요. 라키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캐릭터 알료샤 친구인데, 알료샤가 라키찐하고 좀 상대를 해주다가 라키찐이 너무 못된 소리를 많이 하니까 걔는 내 친구도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삐져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이제 그 알료샤의 평범성, 그냥 이제 젊은 청년으로서의 그런 부분을 잘 보여주는 이제 그거 심리적으로 잘 보여주는 한 대목이고요. 라키찐이라는 인물은 원래 그루셴카의 이종 사촌입니다. 동생인데, 나중에 그루셴카가 얘기를 해요. 걔는 내 언니 아들인가 이제 이렇다고. 근데 자기와 이렇게 사촌인 거를 되게 부끄러워해가지고 그거를 숨기는데, 그러면서 또 용돈은 타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또 어떤 맥락이 있냐면, 이제 그루셴카가 드미트리랑 이렇게 관계가 있고 또 표도르하고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갖고 라키찐한테 너 알료샤를 꿰가지고 나한테 데려오면은 내가 용돈을 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미끼를 던져놓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알료샤가 장로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 정확하게 시체에서 방향이 풍기지 않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가지고 엄청 이제 뻗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라키찐이 이때다 이래가지고 알료샤를 이제 꿰입니다. 꿰면서 야, 너 삐졌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꿰했는데요. 소세지도 줘요. 소세지. 야, 소세지 먹을래? 이러면서 그때 알료샤가 소세지 줘봐 이러면서 소세지를 받는데 먹지는 않고 그냥 호주머니에 넣든가 이러는데, 여기서 여러분 잠시 이제 보시면 이게 수도원이잖아요. 여기 이제 돛 닦는 이 수도사들이 금지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단 것, 기름진 것, 그러니까 이제 설탕 들어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버터 같은 거 이런 거 기름진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육고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세지를 이제 못 먹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장로님이 하도 그 여성 신도들이 많으니까 단 것들을 많이 준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거를 즐기셨던 것 같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쑥떡쑥떡 재는 거예요. 저거 봐,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었어. 저러니까 죽고 나서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또 쑥떡쑥떡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래가지고 라키찐이 알료샤를 그루셴카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게 이제 그 알료샤 입장에서는 망가지고 말 거야. 나 삐뚤어질 거야. 타락할 거야.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귀여운 이제 장면인데, 거기서 이제 그루셴카를 이렇게 이제 보러 갔는데, 그루셴카가 나 당신 허벅지야 다리에 앉아도 되죠? 이러면서 허벅지 또 낼름 앉습니다. 근데 여기 이 19세기 소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이런 호칭이 우리랑 조금 달라서 그런데 그루셴카가 어려요.
그러니까 알류샤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둘이 거의 이제 또래같이 이렇게 되고, 소설의 이제 결말을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그루셴카가 형수가 되는 걸로, 새엄마가 될 뻔했다가 이제 형수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앉았다가 근데 왜 이렇게 알류샤는 기분이 안 좋아? 이랬는데 이제 락기찐이 한 소리 합니다. 장노가 죽었는데 승진을 안 시켜줘가지고 삐졌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속하게 이제 그거를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루셴카가 허거덕 내가 실수했네 이러고 이제 대뜸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둘 사이에 이제 대화가 오가는데, 여기서 그루셴카가 굉장히 유의미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나 해줍니다. 그게 바로 양파 한 뿌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뭐 우화라고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굉장히 못된 아줌마가 살았는데, 못되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지옥을 가서 지옥불에서 이렇게 막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녀의 수호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자, 이렇게 못된 아줌마지만 살아생전에 한 가지 착한 일은 했다는 거예요. 그 선행의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 양파 한 뿌리입니다. 이거를 적선한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파 한 뿌리를 이렇게 지옥불에 빠뜨려 줄 테니까 이거를 잡고 이제 올라와라. 그러면 이제 너는 산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 양파 한 뿌리를 이렇게 지옥불에 빠뜨렸더니 이 아줌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죄인들도 막 잡아가지고 올라오려고, 안 돼, 꺼져, 나 혼자 살 거야, 이렇게 하다가 툭 다시 이렇게 지옥불에 빠지고 맙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루셴카가 나는 정말 나쁜 여자지만 그래도 나도 평생에 이런 양파 한 뿌리 정도는 적선한 적이 있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루셴카의 이야기와 그녀의 존재 자체가 알료샤를 감화시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루셴카라는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보면은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만 들었을 때는 찌그르, 쟤는 호랑이야, 뭐야, 막 이렇게 메타포들이 막 되게 무시무시해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제 되게 예쁘장하고, 그 다음에 사랑스럽고, 근데 이제 그루셴카는 또 그루셴카 나름의 슬픈 또 역사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히스토리에 허스토리가 또 있는데, 그런 거 저런 걸 이제 감안해서 보면은 굉장히 매력 있는 이제 아가씨라고 느껴지는데요. 알료샤가 이제 그녀의 모습에 감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유혹 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락하기 위해서 갔지만 실제로 그 자기가 본 거는 호랑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서운 여자 호랑이 혹은 뭐야 파무 파탈, 그리고 막 안 좋은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 창녀에 준하는 그런 식의 막 온갖 안 좋은 단어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을 본 게 아니라 오히려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누이 동생을 혹은 누이를 만났다라고 이제 알료샤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루셴카하고 만나고 나오면서 알료샤는 뭡니까, 오히려 이제 감화돼서 더 단단해져서 이제 나오고 다시 이제 수도원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락기찐 얘기를 하면은, 락기찐은 그 되게 속화된 진짜 속물 신학도로 나와요. 그리고 락기찐 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널리스트입니다. 근데 도스옙스키가 자기도 잡지를 2번이나 이제 창간 경영하고 다 이렇게 폐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잡지에 대한 꿈이 되게 있었는데, 이 락기찐은 그거에 속화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만 까라마조프가 락기찐을 되게 이제 멸시하기도 하고, 락기찐도 친구한테 대놓고서 야 니네 까라마조프 집안에서는 막 피냄새가 나, 누구 하나는 죽을 거야. 근데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사실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도덕적으로도 되게 이제 락기찐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락기찐의 꿈이 뭐였냐면 호울라코바를 꼬시는 거였는데, 호울라코바가 돈이 많으니까 꼬셔가지고 이제 그 돈 가지고 페테르부르크 가서 이제 그 잡지사 이런 거 차리는 게 꿈이었는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호울라코바 부인은 페르호친하고 이제 연결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